백혈구 수치가 조금 낮은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면역도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 백혈구 수치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세요. 백혈구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낮은 백혈구 수치가 면역에 문제인 것 같아 걱정이라는 가영 씨. 백혈구 수치와 면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데 혈액 속에는 적혈구와 혈소판, 백혈구로 불리는 세포들이 있다. 이 중 백혈구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세포다. 우리 몸에서 전문적으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 피에 있는 백혈구. 이제 그게 바로 그런 면역세포들의 대명사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 안에도 아주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세분화된 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혈구로 통칭되는 면역세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단핵구와 림프구, 과립구가 있다. 단핵구는 크기가 큰 백혈구로 대식세포로 분화한다.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잡아먹기도 하고 병원체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면역 기능의 핵심이 되는 백혈구인 림프구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 등이 있다. 전체 면역세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세포 안에 둥글고 잔알갱이가 많아 과립구로 불리는 백혈구에는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가 있다. 호산구는 기생충이나 특정 감염에 대항하고 호염구는 염증 반응에 작용한다. 두 백혈구는 알레르기와 천식에 관련된 면역 반응들을 조절하기도 한다. 백혈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중구는 병원체를 직접 잡아먹는 면역세포다. 감염이나 염증의 초기 단계에 인체의 어느 부위라도 가장 먼저 이동해 병원체들과 싸운다. 이처럼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영 씨의 생각처럼 백혈구 수치와 면역력은 관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부터 살펴봤다. 적혈구랑 혈소판 수치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게 WBC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백혈구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사이 저희가 참고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소견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감염증에 취약해지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혈구 안에도 조성이 있어요. 다 똑같은 백혈구가 아니라 백혈구 안에 저희가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호중구라는 그 분액이 가장 많은 분액이고 림프구라는 분액이 그 다음으로 많은 분액입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걸 가지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상 범위의 백혈구 수치는 혈액 100만 분의 1리터당 4,000개에서 10,000개. 그중 호중구가 절반 이상, 림프구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종류별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수치다. 건강한 일반 인구의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에 많이 모여 있을까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표현한 참고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짝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비정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면역력하고는 백혈구 수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일단 이 백혈구 수치 자체가 본인의 어떤 면역 지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는 면역력 점수가 얼마야? 그거를 그 백혈구 수치로다가 환산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건강검진상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거의 정상보다 많이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백혈구 감소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단순한 수치만으로 내 몸의 면역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역력하고 백혈구 수치가 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뭐 감기 잘 걸리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면역,
면역력, 면역 기능 이런 개념들이 사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민해하는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면역력이라는 거는 내가 면역 기능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런 단순화시킬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뭘 먹으면 면역력이 또 높아질까?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면역력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선 면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면역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시스템 중에서 병원성 미생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갖추어진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평소 혈액 속에서 온몸을 돌던 면역 세포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서는 면역 세포들이 대식세포와 호중구, 자연살해 세포 등이다. 이들은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정보를 얻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 이처럼 병원체 침입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선천면역 혹은 자연면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몸엔 또 다른 면역 시스템이 있다. 나뭇가지들이 붙은 듯한 모양으로 수지상 세포로 불리는 면역 세포는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면역기관인 림프절로 이동해 그곳에 모여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전달하는데 헬퍼 T세포라는 이름의 림프구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병원체의 정보를 받은 헬퍼 T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B세포에게 공격무기인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킬러 T세포도 활성화시킨다. 이를 B세포와 킬러 T세포는 특정한 침입자들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데 킬러 T세포는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고 B세포는 미사일 같은 항체를 발사한다. 이처럼 면역세포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면역 반응을 후천면역 혹은 적응면역이라고 말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선천면역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이다. 우리 몸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라는 두 가지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감염이 일단 되면 선천면역 반응이 먼저 바로 움직입니다. 근데 적응면역 반응은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선천면역 반응은 한 초기에, 감염의 초기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사건이란 감염의 사건인 거죠. 하지만 후천면역은 좀 늦게 발동을 걸긴 하지만은 결국은 증식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후천면역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해결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